그 특전사령한테 했던 기억은 납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추가로 뭐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레 짐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에 특전사가 추가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뭐하러 투입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증인의 오늘 증언 내용을 보면 뭐 경고성 비상계엄은 경고성이나 메시지 또는 경종을 노리는 계엄이었다. 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도 충분히 예상되었던 거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되면 바로 뭐 해제할 그 지침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신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 증인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비상계엄은 그 증인이나 윤석열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뭐 경종을 울리거나 메시지를 줬다. 즉 그 의도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데 증인께서 이 계엄을 마친 후에 그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뭐 한나절 길게는 뭐 하루 정도 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한나절이든 하루든 좀 이렇게 계엄의 목적을 좀 달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을 충분히 알려야 되는데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무슨 계속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지 않냐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특검 측 더 물어볼 거 있으신가요? 예, 송성관 검사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대신문 사항 2항 관련입니다. 그 증인께서는 변호인의 그 주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 발표 시 국회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 병력을 출동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런 대국민 담화로 인한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 그 군병력을 보낸 것이라면 그런 우려가 예상되지 않았던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는 왜 병력을 투입한 건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다 밝힌 바가 있지만 선관위는 대통령께서 명확히 지침을 주셨습니다. 보안 점검 차원에서 이런 어떤 1년 전에 있었던 당시 기준으로 1년 전에 있었던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이 내용들이 너무나 심각했다. 이거는 뭐 아무나는 좀 그렇고 하여튼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이 당선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투표수, 투표 한 사람 안 한 사람 다 바꿀 수가 있고 투표 인원수까지 다 바꿀 수 있고 실제로 다 했거든요. 그렇게 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방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 정도니 이건 정말 국민들이 이러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망분리도 안 돼 있죠. 그다음 방화벽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죠. 비밀번호도 엉터리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보완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이테크 실제로 화이트 해커들을 이용해서 필요하면 테스트도 해보고
정말 제대로 다 보완이 되는지 이런 보안 점검을 해보라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제대로 이제 확보해야 이게 점검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서버가 중간에 훼손이 되거나 또는 탈취가 되거나 이게 서버가 유출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를 확보해야 이게 점검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지 이거하고는 국회하고는 질서 유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임무 목적이 다르잖아요.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질서 유지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까? 거기는 제가 뭐 확인할 게 있어서 보냈던 것인데 임의로 제가 대통령님께서는 거기에 보내는 걸 전혀 모르셨는 상황이고 나중에 아시고 왜 거기에 보냈냐고 제가 야단 맞았고 그래서 다시 그 병력을 국회 쪽으로 돌리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하여튼 그러다 보니 끝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쪽에 보낸 거는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보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증인 그 윤석열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 지휘관 회의 당시에 그 각 그 군 지휘관들을 상대로 임무를 부여하였고요. 맞습니까? 네. 그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당시에 국회에 출동하는 이유가 질서 유지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질서 유지를 하라 이게 아니고 확보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관을 확보하라 그러면 본관을 확보하게 되면 질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군대용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굳이 질서 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본관하고 이런 걸 확보하라 그러면 이거 본관에 어떤 외부인이나 불필요한 인원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 그러면 그게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확보하라 그러면 그게 질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증인이 그 사전에 윤석열 피고인과 논의했던 대로 이렇게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지지자든 반대 세력이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국회에 혼란이 예상되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 국회의 질서를 유지해라 라고 명확한 지시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증인은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고 국회를 확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에게는 군대용어라는 게 있잖아요. 확보를 통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지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길을 완전히 무슨 국회의원들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막고 차단하고 막 그 업무를 방해하고 의결을 못하게 저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될 사람은 다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게 확보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야 질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증인의 지금 그런 증언들과는 달리 이 사건 당시에 비상계엄 당시에 그 특전사 병력들의 행동들을 보면 707 특임단 병력들은 국회에 도착해서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갔더니 그 앞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도 질서 유지 행위는 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수색하고 1공수여단 1대대 병력들은 국회의사당 내부에 들어가서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려는 국회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질서 유지 때문에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의 행위가 설명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검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동의를 못 하거든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07 대원들이 가서요 유리창을 깬 게 무슨 질서를 파괴하고 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유리창을 왜 깼습니까? 유리창을 깬 거는 그 국회 인원들하고 707 의원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충돌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의원들 빼내라고 지시를 했지만 이런 어떤 상황에서 뒤로 물러 빠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충돌 상황이 생겨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어떤 유혈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707 그 요원들이 우회로를 찾아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우회로를 찾기 위해서 이런 충돌을 회피하고 안전하게 우회로를 찾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왜 그걸 나쁘게 말씀하세요? 또 707 요원들이 진술한 걸 보면 국회 인원들이 이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막 길바닥에 들어눕고, 그다음에 그 707 요원들 총을 막 뺐고, 장비를 뺐고, 이렇게 막 했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비디오도. 그런 상황에서도 707 대원들은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 충돌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707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 총을 뺐을 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상처를 입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없을 상황이 크게 번지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던 것입니다. 707 대원들한테 표창을 줘도 못마땅한데. 증인 네. 좀 차분하게 죄송합니다.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07 대원들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아가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습니까? 예, 그게 뭐가 그다음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다음 질문 있으면 예. 하시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그 부하들을 상대로 명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 증인 스스로 그 정당한 명령을 한다면 부하들이 뭐 항명죄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증인 또한 국회나 선관위, 민주당사 등의 병력을 출동시키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부하들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항명죄까지 언급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분명히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심에 따라 장관의 명에 의해 가지고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런 어떤 정당한 절차에 의문을 가지거나 의심을 가지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사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거를 뭐 어떤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예, 특검 측 반대 신문 다 하신 건가요? 구성기관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나 말고는 더 없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하시죠. 오늘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국회에 출동한 병력들의 철수에 대한 지시가 있자마자 바로 철수된 것 같은 느낌의 증언이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영 목현태 증거기록 순번 725번에 국회 회신 CCTV CD가 있는데 그 원심 과정에서 재생을 했기 때문에 따로 재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CD를 재생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24년 12월 4일 01시 30분부터 01시 42분경 사이에 다시 몇이요? 01시 30분부터 네. 01시 42분경 사이에 네. 국회 오문을 통해서 특전사 국회 오문을 통해서 특전사 707 특임단 소속 계엄군들이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02시 2분부터 02시 03분경 사이에 국회 7문 CCTV 영상 몇 분이요? 02시 2분부터 02시 3분경 사이에 국회 7문 CCTV 영상을 보면은 특전사 제1공수 특전여단 소속 계엄군들이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증언을 했던 황충현이나 국회 사무처 소속 황충현이나 이양성의 진술에 의하면은 03시경이 넘어야 한강 둔치 주차장에 있던 그런 계엄군들이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왜 이렇게 국회에 나간 시각하고 실제로 부대로 들어가는 철수하는 시각이 1시간 정도 차이가 났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력 철수는 2단계로 나눠져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아마 06시, 공안시 06분에 제가 지시를 했으니까 지시해서 이제 전파해서 1단계는 안전한 곳으로 일단 철수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라고 지시했으니까 06분에 했으니까 아마 이거 지시한 걸 전파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흐를 것이고, 그리고 안전지대에 도착하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1시 반에서 2시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마 빠른 데는 한 1시 반 정도 될 것이고 늦은 데는 한 2시 정도 돼야 도착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도착해서 안전 점검하고 인원 장비 다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안전 철수로 하고 뭐 차량도 부르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3, 40분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 3시 정도에 아마 철수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아까 조재철 검사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박한수 증인이 얘기하는 잠깐 이격을 시켜놨다는 말이 국회 안에 있던 병력을 둔치 주차장으로 좀 밖으로 빼놨다는 말이 이격을 그렇죠. 시켜놨다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질문하는 저도 거예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이격을 이제 시켜- 안전지대로 철수한 겁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가 그 부대로 공식 이후에 복귀합니다. 부대로 가는 게 2단계라는 2단계. 말씀이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 계엄 해제된 직후에 01시 16분에 국회 경내에서는 이제 군이 다 철수했다고 선언했죠. 제가 알고 정확히 계신- 시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언제 우원식 했는지. 국회의장이 01시 16분에 그 저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한테 국회 경내에서는 이제 군이 빠져나갔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언론에도 다 나왔고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경내에서 나가는 게 최우선이죠.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차량이 온다든지 버스가 온다든지 이제 와야 되지만 일단은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아직 차량이 오든 안 오든 일단 경내에서 빼라 말이야.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01시 16분에 이제 경내에서는 군은 나갔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2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둔치든 뭐든 좌우간 경내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국회 관계자들 보는 데에서는 군은 어쨌든 안 보이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신속하게 일단 한 거죠. 자, 그러고 아까 그 계엄사령관이 뭐 이격이 어쩌고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 방에 2시 아까 뭐 42분인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저 장관님하고 계엄사령관이. 내가 불렀죠. 두 분 오시라고. 그 이유가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니까 계엄 해제, 대통령이 계엄 해제가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은 전군이 지금 주요 지휘관들하고 뭐 이렇게 영상 그 저 계엄 선포하고 나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했고 지휘관들이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방부 지하에 있는 합참 지휘 통제실에도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불렀느냐? 군의 계엄 상황을 다 종료시키고 그 사람 다 퇴근시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장관하고 국방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내 방에 불러가지고 야 이거 자꾸 국무위원들이 늦어지니 계엄 해제 시간이 늦어지는데 군의 계엄 상황을 빨리 종료시켜라. 그렇게 해서 우리 저 증인 장관인 증인이 바로 지휘 통제실로 가서 영상으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즉시 열죠. 그죠? 그게 한 3시쯤 되죠. 3시 조금 조금 넘었나? 열어가지고 군의 계엄 상황을 다 종료시켜 버리죠. 그럼 이제 퇴근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죠?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때도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하여튼 저 차량 같은 것들이 도착이 아직 안 되더라도 멀리 자관 다 이동시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했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네. 아까 2시 42분이라는 거는 뭐 저 1차 철수를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 군의 2차로 계엄 상황. 예. 아니 그러니까 군의 계엄 상황을 종료시키고 저 대기하고 있는 지휘관들 이제 계엄 상황 종료하고 다 정리하고 집에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